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합니다. 스포츠 분석 기초자료 어느 영상이든 차이가 없어요. 팩트만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날 추천 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팩트체크 대구 가스공사는 직전 창원과의 경기, 이대성과 할로웨이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핵심용 전력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창원에게 패했다. 여전히 할로웨이의 인사이드 효율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또 다시 포워드 전력들의 부진이 이어졌다. 윙 전력들의 득점력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프론트 코트 선수 구성이 약한 원주를 상대로도 힘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안정적인 경기력과 득점력을 보여줬던 대구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외곽을 가리지 않은 득점력과 함께 안정적인 디펜스 효율을 보이는 것이 최근 대구의 가장 큰 강점이다. 특히 외곽에서 이대성을 확실하게 서포트하면서 외곽 전력이 건재한 원주의 외곽을 제어하기 위한 디펜스에 총력을 가할 공산이 크다. 지금의 선수 구성과 구도 및 최근 30%대까지 끌어올린 외곽 득점력을 기반으로 충분히 원주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 DB는 직전 울산과의 경기, 프림의 압도적인 인사이드 장악력에 주도권을 완벽하게 내줬다. 두경민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울산에게 패했다. 강상재와 에르난데스의 빈자리가 여전히 큰 원주다. 김종규와 프리먼만으로는 대구의 1옵션 외국인 선수들과 포워드 전력들을 상대로 인사이드에서 주도권을 잡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위에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대구의 핵심 프론트 코트를 상대할 또 다른 채널들이 전무한 상태. 이번 일정에서도 인사이드에서 경기를 쉽게 풀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전히 두경민과 알바노가 중심이 되는 외곽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두경민의 활약 여부에 따라 원주의 득점력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쉬운 대목. 더욱이 대구는 이대성 원가드 체제에서 핵심용 전력들이 백코트에 포진되어 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더욱 안정적인 대구와의 백코트 경쟁에서도 경기를 쉽게 풀어가기는 쉽진 않을 것이다. 코멘트 대구 가스 공사의 승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아직 살아나지 않은 트레드웰의 경기력과 함께 프리먼과 김종규로는 대구를 상대하는데 한계는 명확하다. 더욱이 대구의 핵심 윙 전력들 대부분 외곽 효율이 좋은 만큼 원주 입장에서는 확실한 수비 컨셉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뛰어난 대구의 속공 플레이를 경기 내내 제어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 것. 더하여 외곽 구도에서도 대구의 안정적인 외곽 득점력과 포워드 중심의 디펜스 효율에 원주도 상당히 애를 먹는 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구의 승을 추천한다. 팩트체크 안양 KGC는 직전 수원과의 경기, 수원 아노시케의 마지막 고별 경기였다. 수원과의 치열한 외곽 접전이 이어졌던 경기였다. 스펠맨과 변준영, 아반도의 폭발적인 득점력과 함께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다. 서울 SK와 함께 백투백 일정으로 경기를 치른다. 다행인 것은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핵심 전력 대부분이 30분이 넘어가는 경기를 소화하면서 체력 안배에 성공한 서울 SK에 비해 체력적으로 밀리는 구도가 될 공산이 크다. 두 전력 모두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인사이드 구도에서는 치열한 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곽 구도에서는 최준용과 허일영의 디펜스와 외곽 지원이 가능한 서울 SK에게 다소 밀릴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체력적인 문제에서 후반 밀리는 양상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SK는 직전 고양과의 경기, 골 및 장악과 인사이드에서는 압도하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하지만 고양에게 3점만 21개를 허용하면서 외곽 구도에서는 완벽하게 밀리며 패배를 면치 못했다. 안양과 마찬가지로 백투백 일정으로 경기를 치른다. 더욱이 원정 경기를 치르는 만큼 그 부담이 더욱 큰 상태.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이 30분 미만의 경기를 뛰고 적절한 로테이션과 함께 체력 안배에 확실하게 성공한 모습. 오히려 체력적 우위와 함께 후반 특유의 클러치 능력과 뒷심을 바탕으로 안양을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외곽 구도에서 최준용과 허일영 등이 공수 모든 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서울 SK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전력인 두 선수의 외곽 득점력과 뛰어난 디펜스 효율 및 특유의 속공 플레이로 안양을 외곽에서 충분히 괴롭힐 가능성이 높을 것. 코멘트 서울 SK의 승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두 전력 모두 백투백 일정을 가지는 만큼 체력적인 이슈는 두 팀의 동등한 변수다. 안양이 홈이라 더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직전 경기에서 서울 SK는 안정적인 로테이션과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관리하면서 체력 안배에 더욱 힘쓴 모습이었다. 반면에 안양은 핵심 주축 전력들 대부분이 사실상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체력 부담이 더 심한 상태. 분명 이 체력적인 문제가 경기 후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더욱이 최근 서울 SK는 후반에 더 스퍼트를 내고 특유의 클러치 능력을 바탕으로 막판 뒷심이 좋은 전력이다.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만큼 안양을 상대로 경기 후반에 제대로 승부를 지을 것으로 사료된다. 팩트체크 BNK썸은 직전 삼성생명과의 경기, 인사이드에서는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많은 득점을 퍼부었다. 하지만 삼성생명에게 3점면 9개를 허용하며 외곽에서 막힌 안혜지, 이소희가 제 역할을 못해줬다. 인사이드를 장악하고도 결국 패배를 면치 못했다. 골밑 대결은 우리은행에게 조금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김한별이 돌아온 BNK썸은 지난 한엄지를 중심으로 현재 리그에서도 안정적인 인사이드 효율을 보여주는 전력. 비록 김단비를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프론트 코트 3인방을 중심으로 최희샘과 김정은과의 구도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이며 안정적인 득점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외곽 구도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도 스미스를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안혜지와 이소희다. 국가대표 가드 듀오인 우리은행의 백코트 전력의 폭발적인 득점력과 아이솔레이션 능력을 제어하지는 못할 것.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외곽 구도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를 내줄 공산이 크다. 우리은행은 직전 삼성생명과의 경기. 외곽 가릴 것 없이 우리은행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쥔 경기였다. 김단비는 단 9득점에 그쳤지만 최희샘과 김정은이 27득점을 합작했고 박지연, 박혜진이 백코트에서 22득점을 합작하며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번 시즌 김한별이 인사이드에서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지만 김단비가 버티는 우리은행의 프론트 코트는 넘기 힘든 벽. 치열한 인사이드 접전이 예상되지만 김단비를 제어하지 못하는 이상 결국 우리은행이 골 밑에서도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상대할 BNK썸은 주전 의존도가 높고 벤치 전력이 약해 체력적 한계를 많이 노출하는 최근이다. 경기 후반 이런 체력적 이슈로 외곽에서 우리은행이 충분히 점수차를 벌릴 수 있을 것. 이번 일정에서도 외곽에서 어렵지 않게 경기를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우리은행의 승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핵심 전력들을 중심으로 외곽 득점력과 디펜스 효율이 탄탄한 우리은행이다. 한편 상대할 BNK썸은 최근 주전 의존도가 높은 약점이 체력적 문제와 함께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 후반에 선수들이 퍼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더욱이 리그 최강 전력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체력적 이슈를 안고 있는 BNK썸에게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외곽에서 모든 주도권을 잡고 후반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은행이 경기를 어렵지 않게 승리로 이끌 것으로 전망한다. 팩트체크 현대캐피탈은 우리카드를 상대로 1세트를 내주었지만 3-1로 경기를 가져오며 승점 3점을 추가했다. 아포짓 30%, 아웃사이드 히터 2명에게 21%와 20%의 점유율로 매우 이상적인 점유율을 보여줬다. 허수봉이 효율이 떨어졌지만 많은 득점을 기록했고 전광인과 오레올도 공격과 리시브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였다. 이날 선발로 출전한 이현승이 좋은 토스를 올려주면서 김명관과의 경쟁 구도를 예고했다. 이상적인 배분이 배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세터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격수들이 공격을 성공시켜야 세터가 다양한 곳에 공을 올릴 수 있고 블로커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특히 제대로 된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며 이 경기 동안 1세트도 따내지 못했다. 지난 경기 대한항공은 한국전력의 블로킹에 고전했고 현대캐피탈은 현재 블로킹 1위를 달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풀세트 끝에 겨우 승리했다. 많은 범실이 발목을 잡았고 블로킹 개수는 대한항공이 더 많았지만 상대 블로킹에도 고전했다. 선발로 나선 임동혁이 21%의 낮은 효율로 부진하자 그간 더블 스위치 때만 교체로 투입했던 링컨을 4세트부터는 선발로 활용했다. 결국 5세트 마지막 서브 득점으로 경기를 끝낸 것은 링컨이기에 투입은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대한항공이 기록한 범실이 29개였는데 서브 범실이 무려 22개였다. 서브 개선이 필요한 상태. 아포짓과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공격력이나 득점력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2세트나 내준 것은 대한항공의 단점을 대한항공이 잘 공략했기 때문이다. 그간 한 선수와 엄청난 호흡을 자랑하던 김민재가 지난 경기에서는 효율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하는 등 상대에게 완벽하게 무너졌다. 파트너인 김규민이 77%의 성공률과 효율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또한 서브 범실이 너무 잦다. 대한항공은 현재 서브 1위 팀이지만 범실도 세 번째로 많다. 상대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서브를 맞춰 넣고 블로킹으로 득점을 가져오는 전략은 거의 시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작전이 역효과를 자주 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코멘트 현대캐피탈의 플랜을 가장 추천한다. 대한항공이 패배하지 않으며 승리를 쌓고 있지만 단점도 확실하게 드러난 상태다. 현대캐피탈은 불안한 토스를 극복할 수 있는 찬스를 잡았고 블로킹과 공격력이 올라와 있다. 대한항공의 많은 범실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내친 김에 현대캐피탈의 승리까지도 예상한다. 팩트체크 창원 LG는 직전 대구와의 경기, 마레이와 커닝햄의 뛰어난 인사이드 장악력을 중심으로 핵심 전력들이 부진한 대구를 상대로 주도권을 쥐었다. 외곽에서는 윤원상과 이관희가 활약하면서 상승세의 대구의 기세를 확실하게 꺾었다. 상대할 고향은 백투백 일정에 원정 부담까지 떠안은 상태. 더욱이 고향은 인사이드 구도에서 다소 밀리는 전력인 것도 사실이다. 매 경기 인사이드에서 안정적인 효율을 선보이고 있는 마레이와 커닝햄을 중심으로 고향의 인사이드 공략은 어려움이 없을 것 더하여 외곽 구도에서도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관희, 이제도 중심의 창원 백코트 전력이 경기를 리드할 수 있을 전망. 다만 체력적 이슈와는 별개로 고향의 외곽 득점력은 충분히 주의해야 하는 요소. 다만 고향 외곽포의 주축이 되는 핵심 백코트 전력들도 체력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만큼 특유의 외곽 효율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창원이 외곽 장악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향 캐롯은 직전 서울 SK와의 경기, 인사이드 구도에서는 서울 SK에게 다소 밀리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전성현과 이정현이 각각 3점을 6개씩 기록했고 서울 SK에게 3점 21개를 퍼부으며 압도적인 외곽 격차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고향은 백투백 일정에 원정 부담까지 떠안은 상태. 더욱이 직전 경기에서 맹활약한 핵심 전력들이 사실상 풀 경기를 소화했다. 1. 체력적 문제를 드러내며 4쿼터 내내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특유의 외곽 득점력과 효율도 확실하게 떨어질 공산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원의 1옵션 외국인 전력들의 인사이드 장악력이 너무 월등하다. 직전 경기에서 로슨도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한 만큼 사이먼 홀로 창원의 프론트 코트 전력과 경쟁해야 한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와 함께 인사이드 경쟁에서 확연하게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코멘트 창원 LG의 승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직전 경기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한 핵심 전력이 대부분인 고향이다. 백투백 여파로 인한 체력적 문제와 누수는 심각할 것. 더욱이 창원으로의 원정 일정이다. 고향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하지만 이런 백투백 변수와는 별개로 두 팀의 인사이드 격차는 상당하다. 특히나 창원의 외국인 1옵션이 중심이 되는 인사이드 효율은 리그에서도 손꼽힐 정도. 체력적으로도 열세인 고향 입장에서는 인사이드 구도에서 극명한 차이를 드러낼 공산이 크다. 더욱이 창원은 백코트 전력의 경쟁력도 상당히 뛰어난 만큼 외곽에서 고향을 완벽하게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팩트체크 페퍼 저축은행은 KGC를 상대로 1세트도 따내지 못하며 셧아웃 패배했다. 14연패를 기록 중이며 승점은 1점이다. 단점이 많은 경기였다. 니아 리드가 17%의 효율밖에 올리지 못했고 공격 효율 0%를 기록한 선수들이 무려 5명이나 되었다. 박경현은
3세트에 나와 1득점도 올리지 못했고 리시브도 불안했다.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업은 이한비와 박은서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서브와 블로킹 등의 부수적인 스탯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이한비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0득점 이상 올리는 경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리시브 효율도 나쁘지 않다. 박은서의 리시브 능력도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다. 다만 이고은의 토스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효율이 높게 유지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수적인 스탯이 부족하고 서브 6위, 블로킹 7위를 기록 중이다. 공격 이외에도 득점을 가져올 수 있어야 플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대건설은 GS 칼텍스를 상대로 3-1의 스코어로 승리했다. 코로나로 인해 양효진이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나현수가 선발로 나와 좋은 활약을 펼쳤다. 야스민이 43%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활약했고 그간 공격에서는 별다른 활약이 없었던 황민경도 공격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김사랑과 황현주를 더블 스위치로 활용하면서 야스민에게 잠깐의 휴식을 주기도 했다. 이번 경기도 양효진은 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나연수와 이다현의 미들 블로커 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황민경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다시 보여주기도 힘들 것이다. 이번 시즌 현대건설의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들은 공격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예림과 정지훈이 지난 경기에서 10%도 되지 않는 효율을 보였기에 이들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야스민에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쉬운 경기를 치르긴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코멘트 페퍼의 플랜을 예상한다. 지난 KG 시즌을 제외하고 페퍼는 꾸준하게 세트를 따냈으며 특히 홈에서는 쉽게 패배하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은 양효진이 없어 야스민과 득점을 양분할 선수가 없다. 지난 경기 황민경과 같은 활약을 보여줄 선수도 없을 것이다. 현대건설이 3-1 정도의 스코어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팩트체크 메시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전 월드컵에서 3에서 4로 패배를 안겼던 프랑스가 상대라 최종 여정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도 메시가 이번 월드컵 결승이 국가대표팀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라고 암시한 만큼 메시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팀의 사기와 우승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측면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탈리아 피코, 아쿠냐의 부상으로 인해 대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차전 사우디전에서 측면 공격에 기여한 바는 미미했고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 측면 자원과의 1대1 수비에서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탈리아 피코는 4년 전 16강전에서 음바페와의 속도 싸움을 이겨내지 못해 패배에 영향을 크게 미친 바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300을 가동하면서 스토퍼 역할을 하는 센터백이 지원을 나서는 형태로 수비진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는 2대회 연속으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와 주력 선수들의 이탈로 걱정거리가 많았지만 풍부한 뎁스로 이를 잘 메우는 모습. 우승에 성공한다면 이탈리아, 브라질에 이어 2번 연속으로 월드컵을 제패한 세 번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수비진은 약점인데 이전 모로코전이 프랑스가 유일하게 무실점을 기록했던 월드컵 경기였다. 월드컵을 앞두고 400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은 더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지만 후방에서의 안정감은 다소 줄어들었다. 특히 테오가 오버래핑한 공간은 상대가 역습을 시도할 때 약점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모로코전에서도 실점만 없었지 의외로 고전하는 시간이 길었는데다 위기라고 할 만한 장면도 다수 나왔습니다. 코멘트 프랑스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프랑스의 수비력이 아주 좋다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 실점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월드컵에서 아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지루 음바페 라인이 많은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공격으로 이를 메우는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